중간에 우리 한국교총 김도진 부회장님께서 좀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상 개회식을 끝내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 발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바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송민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송민아 소장님 부탁드리고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송민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길이 이렇게 막힐 줄 몰랐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 자리가 1시간, 2시간 전세기를 타고 올라와서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자리는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 양쪽에서 다 난리예요. 이걸 왜 지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걸 기획했던 이유는 잘해보자는 뜻이지 그 어느 한쪽에 경도된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옛날까지는 잘해왔던 민주시민교육을 정권이 바꿔주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약화시킨다 이게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토론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이건 옳고 저건 옳고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 그 교육부가 교육부에서 아마 2018년도에 직제가 개편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직제가 이름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9개월 동안 실시해보고 나서 앞으로 우리 미래사회의 품격을 좌우하는 교육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길렀을 때 조금 더 따뜻하고 민주시민의 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점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색점 이런 것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맨 처음으로 발제자 모시겠습니다. 신영철 울산교총의 정책자문단 연구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25분 발표 집중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뭐 이게 시간 관계상 중간에 좀 빨리 넘어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 주제는 이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좀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민이 정치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데 이게 서양에서는 시민교육,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한국에서는 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다 저런 교육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왕정이나 귀족정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치적 권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 거죠. 정치적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의 이 주권자가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정치에 대한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 중우 정치나 근권 정치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그래서 그 미국의 이 대통령인 제퍼슨은 이제 저런 말을 했죠.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적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해결책은 국민들한테 그 정치적 통제권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별력,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자기의 정치체제가 우수한 것이라고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불만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혁명으로 가는 거죠. 이 나라 뒤집자. 그러면은 나라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국민들도 또 이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체제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 행동 양식,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와 관련된 교육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뭐 심지어 교과를 만든다고 하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지만은 취지는 뭐 저렇게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과목을 신설한다니까 기존에 교육을 안 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외국에서도 보다시피 저러한 정치 교육이 사회 과목에서 교육이 되고 있죠. 미국도 사회 과목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회 과목에서 다 교육을 시켜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저 정치 교육이 보면은 세분화가 되어 있죠. 역사, 뭐 법, 경제, 뭐 사회과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들어가는 게 그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어떠한 그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 같은 거는 우리나라 역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것도 역시 이 사회 과목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탐구하는 거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시켜주는 사회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놓고서 국민의힘과 아니면 저 더불어 이 민주당이 서로 싸운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이 교육 단계에서는 왜 싸우는지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어느 정당의 것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특정 정당한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당제 국가에서 그러면은 이 특정 정당의 어떤 공평성의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사회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외교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안보라든가.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그런 곳에서는 시야를 뺏어버리는 축소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시민교육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리버럴 데모크러시인데 민주당을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까지는 리버럴 데모크러시가 아니라 헌정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교재하고 뭐 이 민주시민 교육하고 명칭이 비슷한 거 아무 문제 없다 하는데 이 중립성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이 우리나라의 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도 저 민주주의 교육이 들어오게 됐죠.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볼 때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건 민주주의가 내면화되지 않아서다라고 해가지고 그 교육 체계를 이제 구상을 하고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때에 이제 저렇게 미국에서 사회과 소셜 스터디를 그 민주주의의 생활 양식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교과목을 편성하게 돼서 사회 과목이 그러니까 사회를 연구하는 과목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과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정치, 사회, 경제가 다 사회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과목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독일에서 교육을 시켰던 방침을 보면은 학교의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 운영에 관여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걸음마 교육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학교 참여는 강조하면서 학부모는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사들의 또 권한을 엄청 또 배제를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또 잘못된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교과서를 보면은 정치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 민주정치와 선거를 쭉 강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결국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교육받은 사람만이 학생들만이 민주주의를 알아가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부통령이 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4.19 의거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나섰던 이유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룹이 학생들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 세대는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학생들이 저렇게 뛰쳐나온 거고 그 사실을 나중에 한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 후보가 수술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단독 후보였거든요. 부정선거를 본인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학생들을 굉장히 치하를 했던 거죠. 결국은 그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된 그 민주시민 교육이 4.19라고 하는 성과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무시형 진학을 시키면서 굉장히 학생 수가 급증하게 됐죠. 그리고 박정희 이 정부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대단히 강조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육받은 학생층이 저 박정희 정부 때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6.29 선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넥타이 부대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저 넥타이 부대가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없애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수 정부의 학교의 민주주의 교육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2018년도에 문제가 울산에서 대두가 됐는데 울산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로 학생들한테 주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악용이 될 수가 있고 교재 내용을 보니까 편향적이더라 해가지고 저렇게 투쟁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때 그 교육청의 자료집을 보면은 저런 게 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소개 교육이 있죠. 그래서 저거를 민주주의에 비추어 보아서 어떻게 잘못된 거다 비판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그냥 소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청소년을 주체형의 도덕적 공산주의자로 기르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유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불만을 유도를 하죠. 자유를 못 느끼고 있다. 그걸 억압하는 주체가 국가다. 그 예로 든 게 뭐냐? 담배, 술, 마약을 국가가 막는 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내용들로 저 자료집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고 이제 저것이 기타 지역에도 이제 퍼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교육부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한다고 하니까는 이거 PPT를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요게 지금 잘리는데 밑에가.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 편향 우려가 2018년도에 제기가 됐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저러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추진할 때 이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저항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였죠. 근데 그 시도의회에서 보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니 무슨 뭐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가르치자는 조례를 만드는데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1월이 되면은 인원고등학교에서 저기가 아마 혁신학교고 민주시민 그 지정학교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후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사상주의 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어느 교육청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게 서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에 다 관련된 거다. 그래서 저거 까뒤집으면 전국이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고 교육부가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러한 사상주의 강요라고 하는 인권 침해를 수년째 계속 전국적으로 당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 충북에서 금년도에 강의를 하고 학생 하나가 나와서 자기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 이 학생은 이제 자기가 그 선생님들이 하도 자기들한테 그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사상주의를 하고 독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를 유도를 하고 그런 거에 못 견뎌가지고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정고시를 이제 쳤는데 검정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 내신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은 교사가 했는데 피해는 학생과 부모님이 보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저러한 구제책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러한 정치 중립 위반 교육 사례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관을 만들고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것이 잘못된 학생의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고지를 해주고 신고를 하게 하면은 기존의 것들은 그냥 계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 징계하는 사례가 생기면은 이제 저러한 피해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이 있는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사회에 이 논쟁이 있는 사안이 있단 말이죠. 지금 교육과정 이 문제도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하나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시민교육 요 관련된 내용이 교육과정 전체에 지금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보자 하니까 전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하는데 그거의 반대가 뭐냐? 전체주의 민주주의라고 74년도에 독일의 학자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 종교적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 도그마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들이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할 때는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이런 거다, 뭐 이런 어떤 그 논의가 전개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저런 것도 제대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이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그 해법으로 독일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합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광노현 전 교육감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여기 그 조희연 현 교육감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거기도 60년대 중반부터 교육과정 논쟁, 정치교육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2년도에 헤센주에서 사회교과서를 만든 걸 보니까 이게 좌파적이다. 울산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를 하니까는 토론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서로 막 싸우려고 하고 있고, 인접주로 이제 번지고 언론에서 동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주입 교육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계급투쟁을 불러온다. 사회를 붕괴시킨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나 50년 전의 독일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 남북 분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 독일의 정치체제를 부정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체제를 뒤엎자까지 나가게 되고, 저때 대학생들이 적군파 테러 집단이 된 거였죠. 저게 이제 비판교육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치교육이, 사회교육이 서독의 국가체제에 혐오감을 제공한 거 아니냐 비판도 받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좌파 성향의 저 정치교육 학자들은 정치교육, 사회교육의 목적이 사회변화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로 소수자와 약자 해방을 위해 당파적으로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저러한 비판교육 이론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뭐 학생인권운동, 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관계의 해체를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권력관계라고 하니까 그걸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권력관계라고 그 관계를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노동자와 기업가가 권력관계라고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사회가 다 해체되고 나면은 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 50년 전에 독일에서 나타났던 저러한 정치 교육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저러한 서구의 68운동, 신마르크스주의를 많이 진보 진영에서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교육 목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의 이론과 실천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정치교육 분야에서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하나만 교육시키는 안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니까 다원성을 개방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교육 방법론에서 최소한의 합의되지 않는 게 엄청 많은데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교수 방법론이다라고 논의가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 정치교육 학자들에서 공식적으로 공감이 된 게 강제 교육은 금지하자. 저게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을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거나 위협이나 설득, 그리고 이성적으로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눈물샘 자극해서 감정화시키는 교육, 사실의 왜곡 축소, 이게 전부 다 강제 교육의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 감수성 교육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교육이 저런 형태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검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지금 많죠. 그래서 좌우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거를 관찰한 결과 세 가지가 도출이 됐는데 주입식 교육, 강제 교육은 금지해야 되겠다. 이게 바람직한 의견이니까 이거대로 해. 다른 생각 갖지 마. 이거는 정치 교육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세뇌 교육과의 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학문 분야에서 논쟁적인 것은 교실 수업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의견을 배제해버리면 그게 주입식 교육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내용을 제공받고 자기의 그 이해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능력 교육을 받게 한다. 이것이 이제 보이텔스바흐 3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적 파당적 그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배제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게 배제적 중립성이라고 하면은 합의가 되지 않는 건 모두 다 교육시키자. 이게 포함적 중립성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시민 교육에 되고 있는 문제점은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그냥 한 가지만을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지금 강제 교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만든 이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저러한 보이텔스 3원칙이 제대로 문자적으로라도 구현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서에서 그 논쟁이 되는 어떤 교육의 예로 저 히잡을 쓰고 있는 것을 그거 문제 삼으면 편견과 차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히잡 시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반대 시위. 그러면은 이게 사회교과서가 저러한 현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린피스 설립자는 저기가 지금 이상하게 됐다고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그린피스가 있는데 이런 지적이 있다. 동시에 교육을 해줘야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긍정적으로만 교육하면 그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저게 UN 산하기구의 용어집입니다. 근데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평등하고 틀린 건데 저걸 버젓이 지금 법률에도 쓰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 만든 아까 말씀하신 그 교재를 보면은 차별금지 법안이 2013년도에 논란이 돼서 철회가 된 게 그대로 들어가서 반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보라고 실습을 시키고 그리고 저거를 위반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같이 교육을 하고 판단을 하게 이거 완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이슈가 된 게 중학교에서 이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을 이제 시켜서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권을 지금 교사들은 교육 과정을 결정해 편성할 권리가 있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 수업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 개진은 교권 침해고 기자회견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독일의 그 당시에 76년도에 저 디터 그루저의 그 지적에 의하면은 교사는 자기가 선호하는 의견이 있겠지만 학생들한테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학문적, 사회적,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상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의견을 진지하게 다루는 본을 학생들한테 보이는 역할, 그게 이 정치교육, 사회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교육시켜서 당당하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교육을 소수 집단에 일방적으로 결부시켜 교육하게 되면은 이 사회교육은 존재의 토대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3년치의 성적 지향 관련 그 진정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하나도 인정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구처럼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뭐 공무원 임용을 금지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서구는 나온 거고 우리는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차별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건 사실관계도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교육 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교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6조에 보면 교육의 중립성, 저거 위반한 거고, 그리고 보호자도 학부모도 교권이 있습니다. 교육할 권리와 책임까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학부모의 인권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의 현장이 너무나 이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총에서도 어떤 기준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내용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 밖의 이 내용으로 지금 저 부교재를 만드는데 필요가 없는 거죠, 법에 의하면. 그리고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면 교사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외부 강사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쪽의 주장만 가르치도록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도 저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구조를 만들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논쟁성 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부교재, 교육과정 안에서 뭐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다. 저게 이제 독일에서 그 당시에 초당파적인 이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되는 내용만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이 정치교육학자나 일반 또 국민들은 저걸로 부족해. 그러니까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수법으로 갔다는 겁니다. 저게 교육과정공청회에서 중학생이 나와서 성적 자기결정권 동성애 교육 때문에 나한테 문제 생기면은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책임지실 겁니까? 하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책임 못 지겠다 이거죠. 그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저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그 최종적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서 그 교육 내용의 결정 권한은 이제 의회 관리에 속한다고 했는데 저기는 내각제니까는 뭐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조례가 제정될 때 보면은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그 교재 내용을 자기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원들이 너무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러한 교육 과정은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개 토론을 통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와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러한 의견에 대해서 여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50년 전에 독일에서는 정부가 정치교육 목적을 세울 때는 특정 사회 계층이나 집단을 편을 드는 게 허용되지 않고 어느 것이 옳고 잘못된 건지는 시민들이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육의 정책 수준이 독일의 50년 전만 못하다, 이런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밖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요. 그 교육위탁 민간 단체도 내부에 초당파적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전담 기구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청 담당자가 진보 정치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 저랬을 정도죠.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정치교육원에 이 국회의원들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학술 전문가는 오히려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제 기계 만드는 거죠, 구조를.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례들은 자문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사의 중립성 확보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연구소에서 교사와 학생이 논쟁하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 광노현청 교육감이
쓴 글도 이 보이텔스바흐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자유롭게 하는 근거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합의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률과 헌법을 이 교육 내용이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교육 예산의 중립성도 이제 그 당시에 제기가 됐는데 이게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뭐 콘텐츠도 만들고 강사 교육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잖아요. 경기도고 같은 경우 23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저 보수 진영에 대한 이 교육 교재를 만들어봐라 이런 거 지원 안 하니까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에서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치 진영에 따라서 너무 치열하게 갈등하고 상대의 의견은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보이텔스바 합의에 의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모두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고 학생들이 심판이 되게 해라 이러한 관점이 독일에서 5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어떤 유일한 해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치열한 어떤 정치적 갈등 수준을 낮추는 상대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못 듣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좀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은 좋겠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 국민의힘이 많은데 저러한 정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교재를 만드는 거를 좌우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를 본을 보임으로써 또 뭐 지자체 구조는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바람직한 전통을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했는데 감사합니다.